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DDS, DPU Optimized Disaggregated Storage입니다. 이 논문은 VLDB 24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시스템을 다루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컴퓨터와 스토리지 서버를 분리하는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 아키텍처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은 컴퓨터 서버에서 동작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는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원격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DBMS와 같은 클라우드 데이터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스토리지 서버에서의 높은 CPU 코스트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DBMS를 예로 들면 라이트 과정에서 컴퓨터 서버는 더티 페이지가 아니라 라이트 로그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토리지 서버에서는 이 로그를 리플레이하는 과정에서 CPU UT를 사용하게 됩니다. 리드는 라이트보다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IO 스택을 위해서 CPU UT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른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CPU 유틸에 대한 요구량이 더욱 클 것입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스택도 CPU 유틸을 높이는 데 한몫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서버의 라이프타임 동안 각 코어가 수천 달러 정도의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하니까 CPU 유틸을 줄이면 비용 절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CPU 유틸뿐만 아니라 리퀘스트 레이턴시도 문제가 되는데요. 원격의 스토리지 서버에 접근하는 것은 로컬 SSD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 대비 최대 10배까지 리드 레이턴시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SQL 하이퍼스케일이나 얼로이 DB 같은 시스템에서는 컴퓨터 서버에 로컬 SSD를 두어서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접근 방법은 서비스 코스트뿐만 아니라 컴퓨터 서버에서 페일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리커버리 타임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DBMS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지만 디스어그리게이티드 키밸류 스토어 등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커널 바이패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SPDK나 DPDK를 사용하면 OS 오버헤드를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을 때에도 높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PU를 데디케이트해서 사용해야 되고 따라서 CPU 코스트가 여전히 발생은 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스토리지 스택의 오버헤드는 줄일 수가 없는데 실제 DBMS에서 테스트한 결과 네트워크 스토리지 오버헤드가 OS 오버헤드보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커널 바이패스 기법은 OS 파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코스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PU Optimized Disaggregated Storage, 약칭 DDS를 제안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DPU를 활용해서 호스트에서 처리하는 스토리지 기능 일부를 DPU로 오프로드 하겠다는 것인데요.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를 이 피규어 1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PU를 활용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부분은 어느 기능을 오프로드 할지가 될 것입니다. 이 DDS에서는 호스트와 DPU의 특성에 맞도록 스토리지 기능을 오프로드 하고자 하였는데요. 먼저 호스트의 경우에 DPU에 비해서 대용량의 메모리와 강력한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DBMS를 예로 들었을 때 로그 리플레이, 즉 라이트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충분한 크기의 버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호스트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키밸류 스토어의 경우에도 read, modify, write를 수반하는 write 과정을 호스트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반면에 read 과정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낮은 레이턴시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DPU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DTS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서버에서 리퀘스트를 전달받으면 트래픽 다이렉터에서는 read와 write 연산을 분리해서 read는 오프로드 엔진으로, write는 호스트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DPU 내 오프로드 엔진과 호스트에서 각각 read와 write를 처리하는데 실제 SSD로의 접근은 DPU 내의 파일 서비스를 거치게 됩니다. 호스트에서는 DPU 내 파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파일 라이브러리를 통해 DMA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각 컴포넌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호스트와 DPU 간 통신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스트가 파일 서비스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왼쪽의 그림과 같은 서큘러 큐 구조의 버퍼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버퍼는 호스트 메모리에 위치해 있고 필요시에 DPU가 DMA로 이 영역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버퍼 내의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에는 헤드, 테일, 그리고 프로그레스가 있습니다. 호스트가 리퀘스트를 DPU로 보내는 상황을 가정하면 이 프로듀서는 호스트가 되고 컨슈머는 DPU가 될 것입니다. 이 오른쪽의 수도 코드에서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스트에서 테일과 헤드를 읽고 나서 테일이 헤드에 비해서 M 미만으로 전진해 있다면 리퀘스트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M이라는 파라미터는 호스트에서 리퀘스트를 보내는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파라미터입니다. 리퀘스트를 보낼 때에는 테일을 우선 전진시키고 리퀘스트를 셋업하고 마지막으로 프로그 포인터를 전진시켜서 리퀘스트가 제출되었음을 알립니다. DPU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레스, 테일, 그리고 헤드를 읽고 만약에 프로그레스와 테일이 같다면 즉 리퀘스트가 모두 삽입이 완료되었다면 헤드에서 테일까지 쌓여 있는 리퀘스트들을 배치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호스트에서 DPU로 요청을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호스트에서 사용하는 파일 인터페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생성하기 위해서 create 디렉토리, create 파일과 같은 인터페이스가 있고 파일 IO를 위해서는 read 파일, write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티피케이션을 위해서 create poll, poll add, poll wait과 같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파일 IO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create poll을 통해 노티피케이션 그룹을 생성하고 poll add를 통해서 파일을 노티피케이션 그룹에 등록합니다. 이 노티피케이션 그룹을 생성할 때 앞서 말씀드린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링 버퍼가 생성되는데 등록된 파일에 대한 리퀘스트는 해당 리퀘스트 링 버퍼로 전송되고 리스판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폴 웨이트를 호출하면 됩니다. 폴 웨이트는 두 가지 모드로 동작할 수 있는데 논 블락킹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리스판스가 없으면 어플리케이션의 제어권이 다시 돌아가게 되고 어, 슬립을 슬립 모드로 동작을 하면 말 그대로 리스판스가 올 때까지 슬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DPU에서 인터럽트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CPU UT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DPU에서는 호스트에서 전달된 라이트 관련 리퀘스트랑 더불어서 DPU 내에서 처리하는 리드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파일 서비스 로직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파일 서비스라고 하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간단한 형태의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DS 파일 서비스는 SSD 공간을 고정된 크기의 세그먼트로 나누어서 관리하는데 세그먼트 중 일부는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디렉터리나 파일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플랫 디렉터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의 파일 시스템이고 구현 디테일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는데 논문에서는 프로덕션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하고 풀 플레지드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는 퓨처 워크로 남겨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래픽 다이렉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래픽 다이렉터는 컴퓨터 서버에서 전달된 요청을 분류해서 write는 호스트로, read는 오프로드 엔진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 시스템에서는 컴퓨터 서버와 스토리지 서버가 네트워크 커넥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DPU 내 트래픽 다이렉터에서 패킷을 가로채서 분류 작업을 수행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즉 컴퓨터 서버에서 처음에는 write가 포함된 패킷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read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rite를 보내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처음 보낸 패킷이 132번째 바이트까지라고 하면은 이 호스트가 받아서 처리하고 132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리드 패킷 여러 개가 DPU에서 처리되면 호스트는 이 패킷을 받지 못하므로 모두 패킷 로스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은 라이트 요청에 대해서도 이 중복된 132액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DDS에서는 트래픽 다이렉터가 프록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TCP 커넥션을 분할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컴퓨터 서버에서 호스트 간에 TCP 커넥션이 있었는데 두 개로 분할을 해서 컴퓨터 서버와 DPU 그리고 DPU와 호스트 이렇게 두 개의 TCP 커넥션을 맺음으로써 앞서 설명한 문제를 프로토콜을 수정하지 않고 해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DPU 로의 오프로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DDS에서는 사용자가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프로딩 API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우선 컴퓨터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각 리퀘스트에 대해서 유저는 오프로드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됩니다. 이 오프프레드 함수가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오프로드 되어 처리되는 각 리퀘스트에 대해서 이것을 read 오퍼레이션으로 바꿔주는 오프펑 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밸류 서비스를 가정해 보았을 때 get request는 키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캐시 테이블을 탐색해서 파일에 대한 read 오퍼레이션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이 함수에서 수행합니다. 이 캐시 테이블은 DPU 메모리에 있는 해시 테이블입니다. 키밸류 스토어의 경우에는 오브젝트의 데이터 매핑에 관한 정보가 여기에 저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스트에서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는 이 캐시에 있는 내용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이 기능을 바로 이 캐시라는 함수에서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트에서 오브젝트 정보를 읽어갈 때에는 호스트가 내용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테이블에서 인밸리데이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인밸리데이트 함수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실험 환경에 관한 것이고요. 호스트에서는 이제 AMD 24코어짜리 CPU를 사용을 했고 256GB의 메모리를 사용했고 1TB의 NVMe SSD를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호스트를 이제 두 개 머신을 사용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했고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엔비디아 커넥트 X6 100Gbps D 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서버에 연결되게 됩니다. TPU는 엔비디아 블루필드 2를 사용했고 네, 역시나 같은 그 100 Gbp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PU에는 8개의 ARM CPU가 달려 있고요. ARM 코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16GB의 DDR4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호스트 서버에 PCI Gen 4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CPU 세이빙에 관한 실험입니다. 이 클라이언트가 랜덤하게 1KB 의 파일 IO 요청을 보내는 실험이 되겠고요. 리퀘스트 레이트를 변화시켜 가면서 측정을 했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윈도우즈의 TCP 소켓과 NTFS를 사용했습니다. 그래프에서 이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데요. 우선 리드의 경우에 TCP와 윈도우즈 파일일 때 10.7개의 코어를 사용해서 390K IOPS를 달성한 반면에 이 두 번째인 TCP 플러스 DDS 파일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는 호스트를 사용하고 DDS의 파일을 사용한 환경에서는 6.5개의 코어를 사용해서 580K IOPS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리드까지 DPU에서 처리하는 DDS의 경우 당연히 CPU 유틸은 사용되지 않았고 730K IOPS를 달성했습니다. 이 라이트에서도 비슷한 성능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DDS에서는 이제 라이트를 DPU로 오프로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은 라이트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실험을 수행해서 레이턴시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리드 실험에서 같은 스루풋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에서 이제 가장 높은 레이턴시를 나타냈고 이제 이것은 호스트의 IO 스택 오버헤드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DDS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때는 레이턴시가 6배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DDS를 사용해서 호스트 오버헤드를 전부 줄였을 때에는 레이턴시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라이트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윈도우즈 파일스의 경우에 테일 레이턴시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가지의 서로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 앞서와 동일한 리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 윈도우즈 파일스는 NTFS를 그리고 DDS 파일스는 어, 프론트엔드는 호스트에서 처리하고 DDS의 파일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환경이고 이 앞에 두 가지는 둘 다 로컬 접근이 되겠습니다. 이 SMB는 윈도우즈에서 사용되는 리모트 파일 서비스이고 SMB 다이렉트는 이것의 RDMA 버전입니다. TCP 플러스 윈도우즈 파일즈와 TCP 플러스 DDS 파일즈는 앞서 실험한 것과 동일하고 Ready라고 하는 것은 RDMA 기반의 RPC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는 원래 TCP 기반 DDS를 수정해서 RDMA 기반으로도 구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우선 윈도우즈 파일스와 TCP 플러스 윈도우즈 파일스를 비교해 보면 이것과 이 부분을 비교해 보면 이 디스어그리게이션 구조가 스루풋을 감소시키고 레이턴시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MB와 다른 원격 접근 환경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두 가지와 이 뒤에 다른 접근 환경을 비교해 보았을 때 SMB와 SMB 다이렉트 모두 낮은 스루풋을 달성했는데 이것은 배치 처리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최적화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DDS 파일스와 Ready 플러스 DDS 파일스, TCP DDS, RDMA DDS를 비교해 보면 DDS 파일스와 이 뒤에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OS 오버헤드가 제거되었을 때 원격 스토리지 접근이 이 로컬 접근과 동일한 수준의 스루풋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CPU 유틸과 레이턴시에서는 결과가 조금 달랐습니다. CPU 유틸에서는 레디와 비교했을 때
DDS에서 오프로딩이 적용되면서 CPU 유틸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턴시 결과에서는 TCP DDS에서 높은 레이턴시를 보였는데 이것은 TCP 스택에 의한 것입니다. 반면에 레디 플러스 DDS 파일스와 RDMA DDS에서는 로컬 스토리지와 가까운 수준의 레이턴시를 달성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 아키텍처에서 CPU 코스트와 레이턴시가 문제가 될 수 있고 DPU는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DPU를 사용한 DD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높은 스루풋과 낮은 레이턴시 그리고 CPU 코스트 절감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